KTV 추억의 문화영화 49회 모든 연령 시청 화면 해설 작가 김형연, 성우 이자옥. 필름 영상기가 돌아가면서 오래된 기록 영상들이 흘러간다. 타이틀 당신이 몰랐던 100가지 추억의 문화영화. 웅장한 지리산에 짙은 운해가 드리워져 있다. 소녀가 동생을 등에 업고 옥수수를 수확한다. 깊은 산속 울창한 나무 사이에 사찰이 자리 잡고 있다. 추억의 문화영화 지리산 국립공원 1호의 기록. 타자기와 영사기 소리, 이하 자막, 신비한 줄령 지리산.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3도가 갈라서는 분기점. 그곳에 신비의 줄령 지리산이 웅장한 자태로 자리하고 있다. 백두산과 함께 민족의 영산으로 불리는 미지의 숲 지리산. 동쪽의 천왕봉, 서쪽의 반야봉, 만복대를 가로지르는 산맥. 1960년대 지리산 개발의 첫걸음이 도로 측량 현지 답사로 시작된다. 흑백 자료 영상. 지리산의 위치가 종이로 만든 대한민국 지도에 나타나 있다. 3도가 서로 갈라서는 분기점에 신비의 줄령 지리산이 있습니다. 동쪽의 천왕봉에서 서쪽으로 반야봉, 만복대를 가로지르는 이 태고의 산맥 속에 이제 개발을 위한 우리들의 힘찬 노력이 메아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운해가 낀 지리산의 웅장한 모습 위로 지리산 개발을 위하여라고 자막이 올라가 있다. 이것이 그윽한 신비를 간직한 지리산의 모습입니다. 산속에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간직하고 산주 위엔 수많은 명승고적과 아름다운 경치로 둘러싸인 이 미지의 지역 속으로 이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지리산의 높고 뾰족한 산등성이를 내려다본다. 지리산 서쪽 산맥이 시작하는 곳에 환봉이란 곳이 있고 환봉을 지나면 만복대로 산맥이 뻗쳐오릅니다. 해발 1437m인 만복대의 장관. 산정에 올랐으면 멀리 화엄사로부터 구례군 일대까지 볼 수 있는 이곳은 산 전체가 방대한 초원지대를 이루었고 그 밑은 몇십 년을 묵은 나무들로서 울창한 숲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지리산 개발의 첫째 사업으로서 우선 최신식 측량기구와 유능한 측량장교를 동원 도로 개발을 위한 현지 답사와 도로 개설을 위한 측량 작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산업개발 가능 지역을 살펴보면은 목축 가능 초원지, 콜크 생산지, 니켈 광산, 사탕무, 옥수수 재배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만복대, 능선과 그 밑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퍼진 갈대 속에 눈길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 5, 60마리의 농어를 재래식으로 방목하고 있는 이곳은 앞으로 대규모의 목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으며 땅을 개간해서 산지농업을 장려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리산의 능선을 따라 산 밑에 자리한 산 주민들의 천막. 주민들은 주로 옥수수나 감자 농사로 생계를 유지한다. 코르크의 원료인 굴참나무가 많아서 소규모의 코르크 생산이 이루어지고 산봉에 올라가면 폐광이 된 니켈 광산의 갱구가 먼 산을 바라본다. 지리산 개발 당시 폐광은 니켈의 풍부한 매장 가능성으로 주목받았다. 능선을 따라 산 밑으로 내려오면은 지리산 토착민의 초막이 여기저기 보이고 이곳 사람들은 사정에는 능통하다는 듯 열띤 음성으로 만복대 일대의 자랑거리를 말해주었습니다. 묻어나요. 당기제약도 많이 나고 이 골짜기에 저것이 산진도도 참 많고. 지리산 주변은 밭농사를 주로 하기 때문에 옥수수, 감자 등으로 생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소녀가 동생을 등에 업고 밭에서 옥수수를 딴다.
밭에 껍질을 벗긴 옥수수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여기는 전라북도 남원군 운봉 남방에 있는 정령제. 이 지방 일대에는 약 80정보의 땅이 개간돼 있고 그중 200평가량의 밭에 심고 있는 사탕무는 앞으로 이 고장의 특산물이 될 것입니다. 사방이 확 트인 광활한 초원지대 너머 웅장한 산줄기가 보인다. 달궁 근방의 산에는 콜크의 원료인 굴참나무가 많아서 소규모의 콜크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굴참나무 껍질을 잘게 썬다. 굴참나무 껍질로 만드는 콜크는 병마개로서 많이 사용되며 기타 귀한 건축 자료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잘게 썬 굴참나무를 둥글게 다듬는다. 통에 손가락 마디 하나 크기의 병마개가 수북이 쌓여 있다. 산꼭대기에 시추 기계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달궁에서 산봉으로 올라가면은 폐광이 된 니켈 광산이 있는데 지금은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진 광산 기구들만이 폐허화된 광산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약 100여만 톤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는 이 니켈 광산은 앞으로 개발될 것이 크게 주목되는데 지금은 허전한 광산지의 갱구만이 먼 산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리산의 명승 고정. 신비로운 구룡폭포와 춘향전으로 이름난 고장 남원. 이도령과 성춘향의 사랑의 보금자리였던 광활루. 섬진강을 허리에 두르고 칠성봉 산세를 병풍 삼은 칠성사. 해발 1500m를 넘는 노고단에서 반야봉에 이르는 울창한 심산의 숲. 구례에서 조금 떨어진 숲에는 화엄사의 장엄한 풍경이 펼쳐진다. 전라남도 구례읍에서 약 6km쯤 떨어진 숲속에 화엄사가 있습니다. 신라 진흥왕 5년에 창건에서 국비로서 3,000명의 학생을 양성하던 화엄사는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후 인조 때 다시 세워진 것으로 지리산 근방을 지나는 관광객은 누구나 한 번 방문해서 아름다운 풍치에 마음을 쏟고 갑니다. 또한 1년에 5, 60마리의 곰을 잡아낸 예도 있다는 저 울창한 숲속에는 곰, 표범, 멧돼지 등의 맹수들이 번성하고 있어서 수렵 애호가들의 맹수 사냥터로도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이곳 관광지로는 남원을 위시해서 구룡폭포와 실상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춘향전으로 이름난 고장 남원입니다. 이도령과 성춘향의 사랑의 보금자리였던 남원의 광활루. 지금은 관광객이 보트를 타고 물속에 뛰노는 물고기에 모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보로 되어 있는 불교 예술품을 10가지나 지니고 있는 실상사는 남원군 산대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며 독경한다. 사찰 안에는 둥근 광배를 가진 온화한 표정의 불상이 있다. 또한 이 지방 주변에는 이름 없는 정자들이 여기저기 많이 세워져 있어서 웅장한 지리산맥의 풍치와 조화를 이루면서 관광객을 부르고 있습니다. 만복대에서 다시 산줄기를 타고 동쪽으로 향하면 노고단이 보이고 노고단을 지나면 반야봉에 이릅니다. 하늘에서 우뚝 솟은 산등성이를 내려다본다. 이것이 해발 1506m의 높이를 자랑하는 노고단입니다. 노고단에서 반야봉에 이르는 지역은 잡목으로 이루어진 숲이 울창해서 사람이 지나다니기도 곤란합니다. 따라서 도로를 내기 위한 측량과 벌개 작업은
산이 험해갈수록 힘들고 더구나 심산에는 표범이나 곰 같은 맹수를 잡기 위한 함정이 있어서 더욱이 위험하며 고산지대에는 일기의 변화가 심해서 청량 군인들의 건강에 특별한 조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전라남도에 속하는 노고단에는 선교사 집터, 스키장이 있던 곳, 피아골이 있으며 연곡사, 천은사, 화엄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8.15 해방 전 외국 선교사가 지어놓았던 집터로서 현재는 약 50여 채의 터만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30여 년 전 이미 피서지로서 지리산을 찾은 선교사의 선견지명에 새삼 감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리산 개발 현장, 한국전쟁의 비극, 빨치산의 상흔이 남은 피악골. 아픈 상처로 버림받았던 피악골에도 개발의 서광이 비치기 시작한다. 험준하기 이를 데 없는 숲에는 고산 식물과 잡초들이 무성하고 이곳에 도로를 내려면 정교하고 세밀한 측량이 필요하다. 바위를 깨고 잡목을 자르는 벌목 작업이 한없이 계속되면서 지리산의 산맥 곳곳이 관광지의 면모를 갖추어 간다. 여기가 1948년 이래 수년 동안 공비들의 소굴이었던 피아골. 공비가 이곳에 자리 잡고 지리산 주변의 양민을 괴롭히던 그 당시 그들의 만행을 이 나무들만이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헐벗은 나무까지만 드러낸 채 강품에 시달리고 마치 쓰라린 과거의 추억이 가시지 않는 양 팔을 뻗치고 있어서 살풍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비의 더러운 발자국에 때묻어 버림받았던 이곳도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되는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드넓은 산맥에 운해가 드리워져 있다. 해발 1572m의 토끼봉에서 해발 1682m에 이르는 세석평원까지는 톱니 모양의 능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흠진하기에 이를 데 없고 고산 식물과 잡초가 무성해서 땅은 낙엽이 쌓여 썩어서 푸석푸석한 걸음을 만들고 있습니다. 바위산 아래 부러진 나무와 수풀이 무성히 우거져 있다. 군인들이 삼각대 같은 기계를 세워놓고 측량을 한다. 따라서 이렇게 험한 지역에 도로를 내자면은 보다도 세밀한 측량을 해야 하고 바위를 깨고 나무를 자르는 고된 벌개 작업을 한없이 계속해야 합니다. 군인들이 땅에 말뚝을 박고 톱으로 나무를 베어낸다. 백설령에서 세석평에 이르는 산줄기는 유난히 험준합니다. 양옆으로는 깊은 계곡이 있고 강풍에 쓰러진 고목이 도초에 흩어져 있으며 금시라도 무너질 듯한 암봉 등은 정말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은 신비경입니다. 거대한 바위에 손글씨로 쓴 이정표가 적혀 있다. 하늘로 쭉 뻗은 고목에 반달 모양의 버섯이 빼곡히 자라나 있다. 앞으로 이 산정에서부터 지리산 주변에 이르는 산맥 전체가 완전한 하나의 관광지로서 개발된다면 우리나라 어디에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국내 관광객은 물론 수많은 외국 관광객도 유치, 외화 획득에도 보탬이 될 것입니다. 국립공원 1호의 개발 역사. 깊은 산까지 우거진 숲, 봄은 연두, 여름은 초목, 가을의 붉은 단풍과 겨울 설산이 절경을 이루는 곳. 천혜의 자원을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교통망으로 함양에서부터 천왕봉을 경유, 하동으로 가는 도로, 노고단을 거쳐 구례에 이르는 두 개의 남북 간선. 이 교통망을
지리산 주변에 있는 도로와 연결하는 계획을 세운다. 하동군 화계면 운수리에는 신라 문성왕 3년에 지었다는 쌍계사가 숲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국보 제47호로 지정된 이 쌍계사에는 대웅전을 위시한 여러 목조 건물이 있는데 임진왜란 이후 다시 지어진 것이지만은 신라 시대의 건축 양식을 그대로 살려서 원래의 절과 조금도 다른 것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답니다. 여기는 용류담. 좌우에 높은 산이 우뚝 솟아있고 개골진 곳으로 청수가 소리 없이 흘러서 신라 시대에는 선비들의 놀이터로서 사용되었습니다. 지금도 바위에는 그들이 놀다 간 흔적으로 새겨진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곡을 끼고 흐르는 물은 점점 그 폭을 넓히고 마침내 큰 강을 이루어 놓습니다. 이곳이 섬진강 하류,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강 주위에 병풍처럼 둘러싸인 산허리는 봄엔 초록색, 여름엔 푸른색, 가을엔 단풍진 붉은색, 겨울엔 백설의 흰색으로 변해서 사시사철 유유히 흐르는 강물과 함께 자연미의 극치를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리산은 우리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많은 자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받아들여야 할 우리는 아직까지 주저하고만 있었고 선뜻 발벗고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길을 닦기 위한 예비공사가 활발함을 직접 보고 지리산 개발을 위한 도로 측량은 종착역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10여 명의 군인이 기계를 세워놓고 측량을 한다. 사람의 발자국이 없었던 지리산 구석구석까지 측량을 하고 나무를 자르고 풀을 깎는 군인들의 얼굴은 의욕과 긍지에 넘쳐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줍니다. 군인들이 손도끼를 내리쳐 굵은 소나무를 베어낸다. 이제 지리산의 도로 측량을 도표로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함양에서부터 천왕봉을 경유 하동으로 가는 선과 운봉에서 노고단을 거쳐 구례에 이르는 두 개의 남북 간선, 그리고 이 두 개의 간선을 동서로 연결하는 도로망을 구성하고 이러한 도로는 지리산의 주변에 있는 기성도로와 연결시키게 될 것입니다. 압도적으로 웅장한 산세와 능선, 태고의 원시림이 숨을 쉬며 깊은 숲에 반달곰이 서식하는 산, 용유담 바위에 새겨진 선비들의 각자, 바위마저 역사의 흔적을 기억하는 영산. 이 신비의 줄령 지리산은 도로 개발을 시작으로 1967년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이 됐다. 추억의 문화영화 지리산 국립공원 1호의 기록 끝. 타이틀 당신이 몰랐던 100가지 추억의 문화영화. 다음 시간에